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메릿 베이스로 전환하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개최됩니다.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주를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오늘 2020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이른바 메릿 베이스로 전환하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매년 발급하는 영주권 규모는 현재대로 유지하지만 가족 이민을 축소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4개월 동안 마련한 이민 개혁안은 우선 영주권 발급 규모를 현재 수준인 110만 개로 유지하는 대신 가족 이민 규모는 절반으로 줄이고 취업 이민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호주나 캐나다와 같이 언어 능력, 교육, 경력과 연령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다카 관련 사항은 아예 빠져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없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새 법안은 가족 결합을 방해하고 부유한 이민자를 우선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신청서 기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이민 서류 심사 강화와 신청 서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년도 1·4분기 전체 이민 신청서 기각률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신청자 6명 중 1명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이 같은 기각률은 역대 최고로 높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분기였던 2017 회계년도 1분기 7.4%와 비교해 무려 8%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민 신청서 기각률은 전 부문에 걸쳐 고르게 올랐는데 영주권 기각률은 2017년 1·4분기 11.2%에서 14.6%로 치솟았으며 노동허가도 같은 기간 17.6%에서 28%로 1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 신청도 10.5%로 급증했고 여행허가 신청서의 기각률도 2017년 1·4분기 8.4%에서 14.7%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시민권 신청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임시보호신분 신청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논의하고 한미 동맹과 우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방문과 맞물려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식과 한국의 전통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술 평론가가 뉴욕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막걸리를 빚는 이벤트도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하고 뉴욕 한식세계와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의 전통주 한식과 만나다 술 빚는 뉴욕 행사가 오늘 6월 1일과 2일 플러싱 한지박 식당과 맨해튼 소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식세계와 추진위원회 문준호 회장은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주의 시장 확대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한국 전통주가 미국인들이 찾는 술이 되어 전통주 시장의 미국 시장이 크게 확대되도록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술 빚는 뉴욕 행사는 막걸리 학교 교장이자 한국 1호 술평론가
막걸리 감별사로 유명한 허시명 교장을 한국에서 초대해 참가자들이 직접 막걸리를 빚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까지 이 10년째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막걸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에서 막걸리 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술비는 뉴욕 행사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한지박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이 빚은 술을 직접 집으로 가져가 술이 발효되는 과정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틀날인 2일에는 맨해튼 소주하우스에서 한식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한국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석 예약은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복수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시안의 민주당 지지가 지난 2014년에는 49%였지만 2018년에는 77%까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국 아시안 유권자 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의 52%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공화당 28%, 기타 4%, 모른다는 16%였습니다. 한인의 민주당 지지는 아시안 중 인도 62%와 일본 66% 다음으로 높았으며 한인 유권자 60%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공화당 26%, 기타 2%, 모른다는 12%였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공화당 지지율은 8%에 그쳤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가 급증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트럼프 정부에 58%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36%가 찬성, 4%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인은 66% 반대, 32% 찬성, 2%가 모른다고 답해 전체 아시안 평균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반이민 정책이 가장 컸는데 아시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이민 정책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정책 변경, 2020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제한 등입니다. 지난 2000년 아시안 유권자가 200만 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500만 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유권자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매 4년마다 아시안 유권자가 약 85만 명씩, 투표 참여자는 약 75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의 5%, 2044년까지 1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오늘 2020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민주당 후보 경선의 23번째 출전자가 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에는 가져야 할 사람은 못 가지고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은 가지고 있다며 근로층이 먼저인 미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에 도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대선 출마에 찬성하는 뉴욕 시민은 4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출마를 말리는 측근들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장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경쟁하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부의 불평등을 미국의 제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비슷하고 두 후보 모두 뉴욕 출생입니다. 샌더스는 유대계인 반면 드블라지오는 이탈리아계입니다. 드블라지오는 또 인연이 깊은 클린턴 가문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미 정가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힐러리가 2000년 연고도 없는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할 때 뉴욕시 의원인 드블라지오를 캠프 주요직에 발탁했지만 2016년 대선 때 뉴욕시장은 끝까지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드블라지오는 인구 800만의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장으로 영세민 주택 문제, 홈레스와 지하철 낙후 등의 현안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끌며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품의 기준이 없어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어제 FDA에 30일 내로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폴 그린 판사는 FDA가 수년 동안 미국 내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감독을 미룬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자담배 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FDA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은 제품 사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적어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FDA는 2016년 관련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규정이나 제품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FDA와 전자담배 생산업체들은 규제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 공공건강단체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금연운동단체인 어린이에게 담배 없는 세상을 등은 전자담배에 대한 FDA의 관리 감독 소홀로 10대들이 전자담배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정부 당국이 조속히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주무기관인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스타 프로그램 수혜 방식이 새롭게 변경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가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전체 소득에서 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2015년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해 스타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들부터 교육세 감면액을 9월에 체크로 받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2020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2015년 신규 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전체 스타 수혜자들이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 수혜자들은 기존처럼 세금 보고를 할 때 교육세 공제액만큼 빼고 보고하거나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받을 경우 뉴욕 주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2%의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소득 86,3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 스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400달러가량 됩니다. 스타 신청은 주 세금 재정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투리를 구사하는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전문 웹사이트 빅세븐 트래블이 150만 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사투리에 대한 매력 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독특한 변형이 있는 남부 억양인 텍사스인의 사투리가 1위에 올랐습니다. 자음 R 발음이 강하고 다소 느린 말투가 텍사스 지역 영어의 특징으로 묘사됐습니다. 피플 매거진은 텍사스 사투리를 쓰는 유명인으로 배우 매튜 맥커너히, 오웬 윌슨, 게리 부시와 가수 비욘세 등을 꼽았습니다. 2위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따라하는 보스턴 주민들의 말투와 3위는 뉴욕, 4위 메인, 5위 시카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6위는 전형적 남부 사투리를 쓰는 미시시피, 7위 하와이, 8위 필라델피아, 9위 세인트루이스, 10위 캘리포니아 순이었습니다. 반면 롱얼랜드 사투리는 50개 지역 가운데 제일 매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사회보장국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전화로 사회보장국을 사칭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동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나 송금 등을 요구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신고가 지난 1년 동안 7만 6천 건이 접수되고 전체 피해액은 1,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C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동결되지 않는다며 소셜 오피스로 위장한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바로 FTC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가족 간의 소통과 치유를 주제로 한 힐링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비영리 단체 K-타운 호프는 미주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리학, 알츠하이머, 정신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 상담을 진행하는 힐링 세미나 오미라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 타이틀처럼 눈이 부시게 하루를 사시더라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엔 한인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무료 영정 사진,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에서 50달러, 두 번째 100달러, 18개월 내 세 번째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나 경찰과 소방국, 병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반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스쿨버스 정차 시 작동되는 스탑 사인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적발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확실시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을 가결 처리하고 주 하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6세 이상 탑승자에 대해 차량 앞좌석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던 것을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16세 이상은 벌금 50달러가 부과되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은 올해 주의회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11월 대선 때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사안은 2년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마리화나에 호의적인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을 내년 대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만머스대 여론조사 결과 뉴저지 주민 62%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나 소낙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소낙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